들려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네. 이제 잘 들릴 거야. 네.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때 이제 원소 나열법은 이 원소 하나하나를 이렇게 나열하는 방법, 말 그대로 나열하는 방법이고, 이 집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조건 제시법이죠. 조건 제시법. 집합의 각 원소들이 갖는 공통된 성질을 조건으로 제시하여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 이제 나타낼 때는 앞에다가 x, 바 이렇게 x라는 원소를 모으겠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x는 하고 조건을 쓰는 거예요. 조건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x바 x는 x 뭐라고 할까? x바 x는 6의 약수 이런 식으로 써주면 6의 약수를 쓰라는 거니까 1, 2, 3, 6이라는 4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같은 집합인데 얘는 원소 나열법, 얘는 조건 제시법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벤 다이어그램은 이제 벤이라는 사람이 만든 방법인데, 이 집합을 A라고 한다면 A라는 집합 안에 원소가 1, 2, 3, 6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조건 제시법이에요. 이 조건 제시법을 이용하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x 바 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 x는 실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수 x를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해서 이런 집합을 우리가 해집합이라고 해요. 해집합. 요 2차 방정식에 해를 모아놓은 집합이다. 이런 얘기죠. 2하고 3 두 개의 원소를 갖는다. 이런 이야기고,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x, y 바 x-3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은 25, x, y는 실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요 원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수 x, y의 순서상, 그래서 얘를 우리 이제 그래프라고 해요. 그래프. x, y라는 점을 모았는데 이 원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점들이다. 즉 원의 그래프를 뜻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건 제시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건 제시법을 몇 개 좀 볼까요? 아니다. 이거 왜 이렇게 빨리 넘어갔냐? 여기는 뭐 어렵지는 않으니까 여러분 금방 할 수 있을 거고, 31번 한번 볼까요? 31번. 집합 A가 x바 x는 k보다 작다인 5의 양의 배수가 공집합이 되도록, 공집합은 이제 원소의 개수가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하죠. 자연수 k의 최대값을 구하시오서 5지 5. 그죠? x가 5보다 작은 5의 배수. 그러면 원소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6만 들어가도 6보다 작은 5의 배수는 5 하나가 있잖아.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원소의 개수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한 개가 된단 말이지. 그래서 k 최대값은 5다. 이렇게 정해 주시면 되겠죠. 이런 게 이제 조건 제시법이지. 조건 제시법이고, 3번에 보면 이제 집합 사이에 포함 관계가 나와 있어요. 부분 집합. 부분 집합. 부분 집합은 기호로 이렇게 표현하죠. A가 B에 contain 이제 포함된다 이런 뜻일 거야. 그래서 C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A가 B에 포함된다 또는 A가 B에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기 위해서는 A의 모든 원소들이 B에도 들어있으면, 그러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보면 A가 이렇게 B 안에 쏙 들어가서
A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B 안에도 이렇게 들어있을 때, 요럴 때 이제 이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분집합의 성질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요거까지 같이 알아둘게요. 요거까지. 일단 공집합은 무조건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을 하고 인정을 하고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인정을 하고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이 안에 들어있으면 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소는 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으로 인정을 합니다. 세 번째는 약간 이제 우리가 그 명제에서 배웠던 3단 논법하고 비슷한데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A는 C의 부분집합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A의 모든 원소가 B에 들어있는데 B의 모든 원소가 C에 들어있다면 이 안에 들어있던 모든 원소가 들어있으니까 A의 모든 원소도 C에 포함되어 있겠지. 그래서 A는 C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3번 서로 같은 두 집합 A가 B의 부분집합인데 동시에 B도 A의 부분집합이라면 A의 모든 원소가 B에 들어있고 B의 모든 원소가 A에도 들어있으니까 A와 B에 들어있는 원소는 다 똑같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A와 B는 서로 같은 집합이 됩니다. 서로 같은 집합.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진부분집합이 있어요. 진부분집합. 진부분집합은 이제 진짜 부분집합이다. 이런 뜻으로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집합들을 진부분집합이라고 해요. 두 집합 A와 B에 대해서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A와 B가 같지 않은 경우를 A를 B의 진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은 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그 다음에 5번 이게 중요하죠.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 자, 만약에 이제 A라는 집합이 이렇게 A, B, C 세 개의 원소를 갖고 있다. 그런데 X가 A의 부분집합이라고 한다면 일단 X는 공집합이 있을 수 있어요. 원소가 없는 공집합. 그 다음에 원소가 하나만 있는 A, B, C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소가 두 개 있는 AB, BC, CA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원소가 세 개 있는 ABC 요게 또 하나 있고요. 그래서 총 8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공집합은 A가 포함되지 않고 B가 포함되지 않고 C가 포함되지 않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면 공집합이 됩니다. 이 BC라는 집합은 B가 포함되고 C가 포함되는데 A가 포함되지 않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면 얘가 돼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모든 원소, 이 모든 부분집합들은 이 세 개의 원소인 A, B, C가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난 경우라는 거지. 즉 A는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갖고 B도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두 가지, C도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갖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8가지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된다는 거죠. 즉 각각의 원소들이 두 가지씩의 경우의 수를 갖기 때문에 A의 원소의 개수가 n개인 경우 그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개가 된다. 이렇게 배웠었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특정한 원소를 반드시 포함해라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X가 A의 부분집합인데 X가 A는 포함했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A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A가 포함되지 않는 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지. A는 어쨌든 무조건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즉 A라는 원소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곱하기 1로 바뀝니다. 그러면 곱하기 1로 바뀌면 곱 하나만 하니까 아예 없다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A라는 원소가 반드시 포함되는 경우 A를 지우고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는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갖는 원소의 개수만큼 2의 거듭제곱을
해주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특정한 m개의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2의 m-m제곱개. 특정한 m개의 원소를 절대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2의 m-m제곱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죠? 자, 한번 봅시다. 문제를 조금 풀어볼까요? 일단 39번 한번 봅시다. 39번. 자, 일단 집합 A가 있는데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래서 1번. 1번은 공집합이 A의 원소다. 이런 뜻이야. 원소다. 그죠? 원소가 되기 위해서는 집합 A 안에 이 모양 그대로 들어있어야 돼. 그대로. 들어있죠? 네, 1번은 맞아요. 2번은 A라는 원소를 갖는 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 된대요. 부분집합이 된다는 얘기는 이 녀석이 갖고 있는 모든 원소가 A 안에도 원소로서 들어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들어있죠, 여기?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3번은 B가 A의 원소다. 여기 들어있죠? 네, 3번도 맞아요. 4번이 틀렸죠? 4번이 공집합과 B라는 원소를 갖는 집합이 A의 원소가 되려면 이 모양 그대로 이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이 모양 그대로. 근데 없단 말이에요. 공집합과 B가 떨어져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야. 그럼 이거는 맞나? 이거는 맞아요. 이게 맞으려면 집합이 공집합과 B라는 두 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 되려면 이 집합이 갖고 있는 두 개의 원소 공집합과 B가 A의 원소로서 들어있다는 의미예요. 원소로서. 그럼 원소로 들어있냐? 들어있어. 원소로 들어있냐? 들어있어. 그럼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그럼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5번은 맞냐? 5번은 맞죠. 5번은 A와 C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집합의 원소인 A와 C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A의 원소로서 들어있어야 부분집합이 되는 거거든. 근데 들어있어요. 이 모양 그대로. 여기 들어있습니다. 여기. 5번은 맞죠. 4번이 틀렸어요. 4번이 정답입니다. 오! 규칙은 간단해요. 얘가 여기에 원소로 들어있냐? 그럼 이 모양 그대로 들어있어야 돼. 그냥 이 모양 그대로. 가공하면 안 됩니다. 가공하면 안 돼요. 만지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A의 부분집합이냐?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세 개의 원소 A, B, 이 집합 이거 세 개가 다 A의 원소면 되는 거야. 그 모양 그대로 원소로 들어있으면 맞는 거예요. 부분집합은. 얘가 들어있나? 얘가 들어있나? 얘가 들어있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부분집합은 이렇게 볼 수 있어. 뭐냐면 A가 이렇게 있잖아요. 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있잖아. 벤 다이어그램 안에 이게 있고 이게 있고 이게 있고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집합이 부분집합인지 보려면 이거 이렇게 묶을 수 있으면 부분집합이에요. 이렇게 묶을 수 있으면 이렇게 묶을 수 있죠. 이렇게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 A밖에 없죠? A를 이렇게 묶을 수 있으면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다음 45번 한번 해볼게요. 45번. 4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직선이 나오게 되는데, 수직선이 나오면 수직선이래. 집합 안에 이렇게 범위가 나오게 되는데, 이 범위가 나오면 수직선을 좀 그리시면 쉽게 좀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A는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은 X를 원소로 갖고 있고요.
집합 B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6보다 작은 x들을 원소로 갖고 있고 집합 C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은 x들을 원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B하고 C는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 이렇게 C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다. 얼마 안 차이 나네요. 여기 차이가 얼마 없네요. 얘가 B예요. 그런데 A가 C는 포함하고 B에는 또 포함이 돼야 된대요. 아, 그러면 A라는 녀석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겠네. A가. 그죠? 근데 A는 잘 보시면은 A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여기가 색칠이 되고 이렇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 색칠이 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아, 그러면 요 A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중요해 이제. A라는 집합이 B보다 작아야 돼요. 그죠? B보다 작아야 돼. 근데 이게 마이너스 2가 돼버리면 A는 마이너스 2를 원소로 갖는데 B는 마이너스 1을 원소로 갖지 않죠. 그럼 B가 A를 포함할 수가 없죠. 채연 이해했어? 자, 그 다음에 A가 C보다는 더 커야 돼요. C를 포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C가 마이너스 1이 있단 말이에요. 그치?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면 A도 마이너스 1을 포함하고 C도 마이너스 1을 포함하니까 관계없습니다. 괜찮아요. 붙여주시면 돼요. B도 마찬가지. B도 5보다는 크거나 같아도 되는데 6은 안 돼요. 얘가 더 큰 집합이니까. 얘가 더 큰 집합인데 비어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큰 애가 막혀있으면 상관없어요. 같아도 됩니다. 근데 더 큰 집합이 뚫려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야. 얘가 막혀 있으면 같으면 안 돼. 근데 얘도 뚫려 있으면 같아도 돼요. 얘도 뚫려 있으면 같아도 상관없다. 근데 문제는 얘가 막혀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A는 얼마예요? 정수네요. 정수. 그죠? 정수. 요 안에 들어가는 정수 A는 마이너스 1밖에 없고요. 요 안에 들어가는 정수 B는 5밖에 없으니까. 둘이 더하면 4.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찡찡대. 왜 찡찡대?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네. 그 다음에 49번 한번 볼까요? 49번. 집합 A가 있어요. 집합 A는 0하고 1하고 요것도 하나의 원소예요. A의 부분집합 X를 찾을 건데 여러분 조합 배웠지? 조합 NCR 배웠죠? NCR 배웠죠? n-r 팩토리얼 곱하기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거 배웠잖아요. 그죠? 이걸 이용하면 편해요. 봐봐. X의 원소가 두 개래. 그러면 X는 A의 부분집합인데 원소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얘하고 얘 중에 순서 관계없이 아무거나 두 개 선택해서 여기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3CR이에요. 3C. 3C는 3C1. 세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니까 세 가지. 세 개. 이렇게 구하면 완전 편해. 미리 배워두길 잘했죠? 완전 짱. 선생님 완전 짱이에요. 오. 61번 한번 봅시다. 61번. 집합 1부터 3 아니죠. 1부터 n까지 1부터 n까지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 중에서 1과 2는 반드시 원소로 갖고 3을 원소로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1하고 2는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없는 거죠. 한 가지밖에. 3은 포함되지 않아야 되니까 처음부터 없던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원소가 몇 개 남았냐? n-3개 남았죠. 그죠?
그럼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갖는 애들이 n-3개 있으니까 2에 n-3제곱 하면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게 8개다. 이런 얘기겠죠. 얘는 2의 3제곱이니까 n은 6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죠. 오, 여기 14페이지에 64번 한번 해볼게요. 64번. 비슷합니다. 별거 없어요. 똑같아요. 자, A는 x는 n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A의 원소의 개수는 n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런데 집합 x는 A의 부분집합인데 x는 2와 3을 포함해야 된대요. 집합 x의 개수가 128일 때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단 말이야. 그쵸? 자연수 n이 2나 3보다 작을 수는 없어요. 자연수 n이 2나 3보다 작으면 1밖에 없는데 그럼 A라는 집합이 원소 1 하나만 갖는데 부분집합의 개수 128개일 수는 없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n은 꽤나 큰 숫자죠. 자, 그러면 x는 A의 부분집합 중에서 2와 3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다. 그랬으니까 뭐 A라는 집합은 이렇게 해가지고 n까지 있는데 2하고 3은 포함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지워버리란 얘기 아니야. 그 원소가 몇 개 있냐면 n-2개 있겠죠. 그렇죠? n-2개가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하니까 2의 n-2제곱개만큼의 부분집합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게 128개래요. 128개는 2의 7제곱이에요. 7제곱. n-2가 7이 돼야 되니까 n은 9다. 간단하게 구하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68번 한번 볼게요. 68번은 굉장히 중요해요. 68번은 적어도 하나 이런 말이 이제 우리 굉장히 자주 쓰는 말이란 말이지. A라는 집합은 1, 3, 5, 7, 9, 10 이하의 홀수 5개를 모아놓은 집합이고 B는 9의 양의 약수 1, 3, 9 이렇게 3개 모아놓은 집합이야.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B의 원소를 적어도 하나 포함하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래요. B의 원소를 적어도 하나 포함하려면 1만 포함하고 3과 9는 포함하지 않는 경우 3은 포함하고 1과 9는 포함하지 않는 경우 뭐 1과 3은 포함하고 9는 포함 이거 엄청 많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적어도 하나라는 말이 나오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에 반대되는 3개 모두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구해서 전체에서 제외해버리죠. 제외죠? 네. 그래서 먼저 전체부터 구할게요. 전체는 집합 A가 원소가 5개니까 2의 5제곱개 32개. 그런데 A의 부분집합 중에서 1, 3, 9를 모두 포함하지 않는 애들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 1도 필요 없고 3도 필요 없고 9도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면 1, 3, 9를 모두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제곱개 4개죠. 4개. 그래서 32개 중에서 이 4개를 뺀 28개가 적어도 하나의 B의 원소를 포함하는 그런 부분집합이 되겠습니다. 근데 얘는 한눈에 봐도 얘는 아니에요. 왜냐면 2의 거듭제곱에서 2의 거듭제곱을 뺄 거거든. 근데 이런 2의 거듭제곱 나올 수 없죠. 이런 숫자들이 나와야지 맞는 거지. 아니다. 32에서 16 빼면 또 2의 거듭제곱이 나오기도 하네요. 16에서 8을 빼면 2의 거듭제곱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럴 확률이 현저히 낮지. 뭘 다 해요? 예? 90번 해볼게요. 90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집합 x에 대해서 fx를 x의 모든 원소의 곱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 모든 원소를 곱할 거잖아. 이거 못 곱해. 얼마나 많은데 다 곱하겠어.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곱하겠다고 하면 소인수 분해를 이용할 것 같다. 생각을 해줘야 돼요. 집합 1, 2, 4, 8의 부분집합 중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 A1부터 A15까지. 그죠? A가 원소의 개수가 4개니까
2의 4제곱계, 16개에서 하나를 뺀 15개의 부분집합들이 있단 말이에요. 15개의 부분집합들은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원소의 개수가 적은 애부터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1 같은 경우는 1을 상상하셔도 돼요. 이렇게 써있다는 얘기는 순서의 관계가 없을 확률이 높아요. A2 같은 경우에는 그냥 2를 상상하셔도 됩니다. 그때 FA1, FA2, FA3 이런 식으로 해서 FA15까지 구해서 그거를 또 곱할 거래요. F 자체가 X의 모든 원소들을 곱한 값이에요. 그거를 또 곱할 거래. 그랬더니 이렇게 됐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됐대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A1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를 곱할 거잖아요. 그죠? 그죠? 1 이렇게 A2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를 곱할 거야. 2 A3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를 곱할 겁니다. 4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있는 애들은 했으니까 원소가 2개 있는 애들 1 곱하기 2 1 곱하기 4 1 곱하기 8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의 이거를 떼고 또 걔네들끼리 이렇게 곱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를 다 이렇게 곱하지 말고 1이 몇 개 들어가느냐 2가 몇 개 들어가느냐 이걸 한번 보잔 말이에요. 이걸 한번 보잔 말이에요. 왜냐면 이 안에 있는 원소들을 순서대로 곱할 필요는 없잖아. 어차피 다 곱하기니까 그냥 이렇게 빼와서 원하는 순서대로 곱하면 되는 거잖아.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돼? 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로 뭘 찾을 거냐면 x가 a의 부분집합인데 2를 포함하는 애가 몇 개 있냐 이걸 볼 거예요. 2라는 원소를 포함하는 애 몇 개 있어? 8개 있단 말이에요. 2의 세제곱계 8개. 그러면 이 안에 8개의 집합 안에는 2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기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오는 2가 8번은 나오겠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 2들을 곱하면 2의 8제곱이 될 거야. 두 번째는 x가 a의 원소인데 4를 포함하는 애가 몇 개 있냐? 역시 8개예요. 그럼 4도 8번이 곱해질 거란 말이죠. 세 번째는 x가 a의 부분집합인데 8을 포함하는 애는 몇 개 있냐? 역시 8개예요. 그럼 그 8을 곱하면 이렇게 될 거란 얘기죠. 1은 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곱하나만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곱하면 2의 8제곱, 2의 16제곱, 2의 24제곱 될 거란 말이지. 2의 48제곱. m은 48인 거죠. 역시 마찬가지죠. b도 3의 거듭제곱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b는요. 어디다 써야 되냐? 작아져 있어가. 찌그러져 있어가지고. b는 이렇게 보면 되겠죠. b는 b의 원소 중에서 1이 들어가는 애들은 별로 볼 필요가 없고 첫 번째는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몇 개 있느냐. 그럼 3 빼면 하나, 둘, 셋, 4개잖아. 그죠? 2의 4제곱계 16개가 있단 말이야. 그럼 3이 16번 곱해질 거고요. 두 번째로 9가 들어가는 애 몇 개 있냐. 역시 16개 있어. 9의 16제곱. 3의 32제곱. 이렇게. 세 번째로 27이 들어가는 애 역시 몇 개 있냐? 16개 있어. 27의 16제곱. 그래서 3의 48제곱. 네 번째로 81이 들어가는 애 몇 개 있냐? 역시 16개 있어. 81의 16제곱이니까 3의 64제곱. 12개씩 늘어난단 말이죠. 그걸 다 곱할 거니까 3의 이렇게 더하면 얼마예요? 80, 80, 160제곱. 이렇게 된다. 예. 그래서 우리 뭐 구하는 거야? m이 160 분의 n이 48. 이거 맞나? 이렇게 거의 안 나오는데 분수로? 왜요? 그래도 분수로는 잘 안 나오는데? 내가 뭐 잘못했나 본데? 12분의 40. 뭐 잘못했지? 4로 나누면 3분의 10이죠? 보통 이렇게 안 나오는데?
잠깐만요. 아, 이게 나올 수도 있어, 이게. 근데 이게 내가 볼 때는 모의고사 기출 문제거든요. 근데 모의고사 기출 문제는 거의 저렇게 분수로는 안 나와요. 보통 일부러 n 플러스 n을 구하여라 이렇게 해서라도 분수를 안 주거든요. 잠깐만요. 아니 3분의 10 맞네요. 네, 3분의 10. 분수를 잘 안 주는데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밌죠? 아주 즐거워요. 다 했어요? 아니요, 89번 할 거예요. 시간이 좀 남았어요. 89번 해보세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자연수 n에 대해서 집합 an을 x 바 x는 n의 k제곱의 1의 자리 써. 이렇게 미지수가 많잖아요. 미지수가 많으면 누가 x고 누가 n이고 누가 k인지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안 틀립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여기 n이 들어갔어요. n이 들어갔어요. 집합에 누구를 모을 거냐면 x를 모을 거예요. x를. 그런데 x는 여기 들어있는 자연수 n을 k제곱한 숫자에 1의 자리 숫자를 쓸 건데 k는 자연수 다 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n이 5일 때 A5는 5의 k제곱에 1의 자리 숫자들을 모으겠다는 얘기예요. 1의 자리 숫자들을. 근데 k는 자연수 아무거나 넣어도 좋아. 그러니까 다 따져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5의 1제곱은 1의 자리 숫자가 5. 5의 제곱은 1의 자리 숫자가 5. 5의 세제곱도 1의 자리 숫자가 5. 그러니까 얘는 5라는 원소 하나밖에 없어. 얘 1의 자리 숫자가 다 5야. 이런 이야기인 거죠. 됐나?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연수를 거듭 제곱하면 1의 자리 숫자가 반복된다고 배웠죠. 반복된다 배웠잖아요. 네. 네. 그래서 기억에서 보면은 A4는 4를 거듭 제곱해서 1의 자리 숫자를 찾는 거예요. 끝났네. 돌아왔네요. 그죠? 두 개밖에 없습니다. 4하고 6. 두 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A8은요. A8은 8을 거듭 제곱해서 그 88에 64. 1의 자리 숫자를 48에 32. 1의 자리 숫자를 읽을 수가 없어요. 말을 못 하겠어요. 계산해야 돼서. 1의 자리 숫자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2, 4, 6, 8 이렇게 4개를 써야죠. 오히려 4가 8에 포함되죠. 반대로. 됐죠? 그 다음에 디귿은 이거는 A3는 쉽죠. A3는 3의 1제곱 3, 9, 3, 9, 27, 3, 7에 21 이렇게 4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3의 거듭 제곱이 이 안에 들어있대요. 자연수 m이 존재한대. 이게 같은 애가. 찾아볼까요? 일단 m이 1이면 2 이상이니까 1은 안 돼. m이 2일 때를 따져볼까요? m이 2면 a3의 제곱이니까 a9가 돼요. a9. 그쵸? a9는 뭐뭐 있어요? 9, 9, 81, 9, 1은 9. 이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m이 3일 때는 a27을 따지라는 거예요. 27. 그러면 a27은 뭐랑 똑같냐면 a7하고 똑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1의 자리 숫자만 볼 거기 때문에 27에 20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A7은 뭐뭐 돼? 7, 7, 7에 49, 7, 9, 63, 3, 7에 21 똑같네요. 존재합니다. 존재해요. 맞아요. 기억 맞고 니은 틀리고 디귿 맞았죠. 그죠? 기억 디귿. 이렇게. 천천히 잘 읽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X가 누구고 N이 누구고 K가 누구냐 이걸 정확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되고 보통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맞는 거 찾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진위 판별 또는 이제 합답형 이렇게 말해요. 합답형은 뭐냐면은 답이 이제 여러 가지인 경우 이 중에서 이제 답이 여러 가지인 경우 이런 형태를 말하는데 이럴 때는 보통 기억이
숫자 하나를 대입함으로써 이해해봐라. 이런 의미로 나와요. 숫자 하나를 대입해봄으로써 4를 대입해봄으로써 한번 이해를 해 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해.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가지고 니은을 증명하고 그 두 개를 이용해서 네가 좀 규칙을 찾았으니까 그거 가지고 디귿을 증명해봐. 이런 식으로 나와. 그래서 보통 기억 니은 디귿 아니면 기억 디귿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닌 경우도 있어요 물론.